Able to live. Able to love. 안녕하세요, 더블로블 TV입니다. 오늘은 소울 부스터 시승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2세대 모델 출시하고 나서 6년 만에 이번에 3세대 모델 소울 모델이 풀 체인지된 모습으로 런칭을 하였습니다. 지금 3세대 소울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모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박스카 형태의 그런 차량 이미지는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전면 인상부부터 후면까지 완전 모든 게 새롭게 바뀐 소울 부스터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면에 제일 강한 모습은 프론트 라이트하고 그릴에서부터 이 차량이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데일라이트 자체도 굉장히 예뻐지고, 이전에 소울에서는 귀염 둥실둥실하고 귀여운 모습이 주를 이뤘다면은 주 디자인이었다면, 지금 소울 부스터에서는 좀 강인하고 날카롭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데일라이트도 이쪽에 눈썹처럼 아래로 눈꺼풀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밤에 데일라이트가 이제 낮에 틀면은 굉장히 그 위에 라이트도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쪽 데일라이트를 이어서 본넷을 가로질러서 반대편 데일라이트까지 이어지는 라인도 굉장히 예뻐요. 이쪽 라이트가 들어오진 않는데 모습이 아주 일체감이 있고 수직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형태가 차량을 더 날카롭고 세련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단을 보시면은 사이드 시그널이 LED로 들어가 있다는 게 또 칭찬해 줄 점인데요. 그냥 일반 전구 사이드 리피터가 아니라 LED로 인해서 신일성도 밝아지고 디자인에도 효과를 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풀옵션 차량이어가지고 아래쪽에 전방 감지 레이더 센서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전방 차량 추돌 감지도 하고, 이쪽 하단 이제 이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센서인데요. 지금 소울 부스터 모델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을 가다서다 가속 감속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릴 자체가 좀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그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울 폰트까지 여기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립을 이제 여기를 실버 쪽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더 좀 와이드해 보이면서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울 부스터 사이드 뷰 모습을 보시면은 전형적인 박스카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풀체인지가 되었다고 해도 이전 세대 2세대 모델의 박스카 형태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박스카 형태의 모습은 SUV라고 하기엔 좀 작은 CUV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런 형태의 차량에서는 활용도나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박스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소울 스타일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휠은 이제 18인치 휠이 풀옵션 모델에서는 들어갔고요. 휠 디자인도 기아차답게 아주 예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방하고 후방하고 전륜하고 후륜하고 차량 타이어 사이즈는 18인치이고 타이어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노블2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도 이제 여기 LED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A필러 같은데 포인트를, 차량 색상은 레드 컬러이지만 포인트로 A필러는 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센스 있는 박스카이면서 패션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쪽 폰트를, C필러 쪽에 폰트를 소울이라고 넣은 것도 굉장히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C필러가 직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전형적인 박스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면은 지금 소울 부스터에서 가장 좀 불만족이라고 하기는 아니고 디자인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면에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면 디자인이 라이트를 안 들어왔을 때는, 테일램프가 안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이 테일램프 들어올 때는 요 위쪽부터 이렇게 아래로 꺾이면서 이어지는데, 흔히 말하는 영덕대기 에디션이라는 말도 있고 한데, 영덕대기보다 제가 볼 땐 예전에 저희 세대라면은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마인부 같은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특히 라이트가 들어올 때 마인부 환한 느낌. 근데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후면에서 너무 강한 인상을, 앞면 프론트 마스크의 강한 인상을 후면에서도 잡아주기 위해서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한 디자인 같은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차라리 니로 같은 경우에 니로에서 페이스리프트 된 어제 런칭을 보고 왔는데 그런 차량처럼 더 디자인을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보시면은 소울 폰트가 들어있고요. 따로 뭐 단일 모델 단일 트림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전기차 EV차가 있지만 아직 그저께 출시했다는 기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단일 모델 한 가지고 트림별로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스터라는 이름답게 머플러 팁을 가운데로 뺀 것도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나 달릴 줄 아는 차야? 라는 걸 뒷차량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죠. 일단 이거는 뭐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디퓨저하고 머플러까지 완성도는 높은데 가운데보다는 양쪽으로 차라리 듀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더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울 부스터 실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모습은 뭐 전형적인 기아차 같습니다. 기아차이면서도 좀 동글동글한 모습을 많이 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이나 옆에 버튼까지도 동그란 형태의 모양을 주고 있고, 이쪽은 레드 옵션이 따로 실내 레드 옵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쪽 레드 컬러가 곳곳에 되어 있죠. 무드 램프 해서 소울이라고 폰트도 있고, 쪽 야간에 스피커를 켰을 때 음악 비트에 맞춰서 램프가 이제 번쩍번쩍 무드 조명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조수석도 똑같이 전동 시트가 적용됩니다. 보시면 풀옵션 차량이라 HD도 있고 파킹 어시스트도 있고 차선 이탈 방지 능동적으로 보조도 해주고 축구방도 감지해주고요. 차선 위험. 보시면은 이게 딸깍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송풍을 열면은 바람이 나오고 닫을 때는 딸깍 소리가 나서 완전히 잠길 때는 이거를 소리와 느낌으로 알 수 있게끔 해준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피커가 사이드 쪽에는 네모나고, 그리고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송풍구가 이쪽은 좀 특이한 모양인데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똑같아요. 더 얇고 얄쌍하면서, 그렇다고 바람 공조량이 적은 건 아니니까 잘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은 기어 노브의 가죽 부츠까지 되어 있고 스티치까지 레드 컬러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있어요. 아우디 오너분들이라면 이제 익숙하실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일반 차량은 핸들, 스티어링 휠 뒤를 이쪽에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타다 보면 이게 앉아가지고 운전석에서 앉아보겠습니다. 앉아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쪽으로 버튼을 누르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솔직히 보면은 잘 보이진 않아요. 운전석에서 이쪽이 더 잘 보이는 기어 노브 옆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엔진도 시동을 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핸들은 D컷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사이에 이제 스티치도 레드 컬러로 들어가 있고,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주행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를 시키고 보통 이 레버를 통해서 속도를 감속하고 가속하고를 하고 하는데, 소울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레버는 트립 버튼 조작이고, 트립 버튼을 누르고 레버를 조작하고, 이걸로 버튼으로 인해서 레버가 버튼으로 감속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운전 중에 이제 처음 보는 형태여가지고 익숙치가 않아서 자꾸 이걸로 크루즈를 사용하곤 했는데, 어쨌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된 점은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달리는 모델답게 재밌게 운전할 수 있게끔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계기판은 4인치 LCD 모델이 가운데 적용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10.25인치 이제 모니터가 적용이 된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3분할로 나눠지고 내비게이션도 크게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비디오나 차량 이제 운행거리, 운행 상태를 봐줄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공조기는 당연히 오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조수석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시면은 노멀하고 에코하고 스포츠로 바뀌고, 노멀 에코 모드에서는 그냥 속도계만 나오는데, 이걸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은 속도계 그래프 게이지처럼 나와서 뭐 토크나 아니면은 파워, 마력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공간감은 굉장히 좋아요. 운전석도 뭐 승차감을 떠나서 일단 좀 넓고 박스카의 그런 시야감도 굉장히 좋고, 차가 이제 승용차보단 SUV보단 낫지만 승용차보다 높기 때문에 시야감도 굉장히 좋고요. 공간감도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아주 만족스러운 차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을 보시면은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열선 시트 창문도 이제 적용되어 있고, 이 레드 컬러가 은근히 포인트를 줘서 예쁜 것 같네요. 이게 운전석이 지금 제가 성인 남성이 180cm 성인 남성이 운전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고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손, 무릎, 레그 공간 한 요 정도? 반뼘 정도 나오고, 이게 박스카다 보니까는 헤드룸의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허리를 펴고 앉아도 머리가 안 닿을 정도로 아주 넓은 그런 공간감을 주고 있고요. 열선까지 적용되어 있으니까 뒷좌석에서는 아주 편하게 따뜻하게 갈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센터 암레스트 콘솔도 내려보면은 컵홀더가 있고, 좀 재질은 아무래도 가격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재질은 좀 싼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받침대나 뭐 길이 같은 거, 그리고 컵홀더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주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감이 진짜 넓어요. 박스카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가족들이 타도 편하게, 4인 가족이 아주 편하게 탑승하고 운전할 수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트렁크를 보시면은 풀옵션 모델이긴 한데 트렁크가 자동은 아니고요. 이쪽 하단에, 테일게이트 하단에 이제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화질은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는 수동으로 열어가지고 오픈을 하시고, 공간은 역시 넓어서 이게 스크린, 러기지 스크린을 당겼다가 펼쳤다가 이런 접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절을 포개해 놓는 거 이렇게 올려서 쓰실 수 있고, 뭐 아예 당연히 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빼가지고 탈착도 가능합니다. 양쪽 다. 그리고 하단에는 그래도 하단 트레이도 있어서 짐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줄 알았는데 엄청 깊어요. 위에 반절만큼, 요만큼 갈 수 있는 게 하단에 있어가지고, 요 마감은 조금 엉성하긴 한데 그냥 철판이 드러나 있어서 그래도 이 넓은 공간을 나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SUV 형태의 박스카이기 때문에 뒷좌석을 폴딩하면 더 넓은 공간이 나오는 것도 이 차의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달려있는 소울 부스터인데요. 크루즈 컨트롤 보통 보면은 기아차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현대차를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레버를, 버튼이 아니라 레버를 이제 크루즈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속도를 조절하는데, 지금 소울 부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타보니까는 이 습관 삼아서 습관적으로 버튼을 올리고,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레버를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가 자꾸 헷갈려요. 이거는 위로 올리고 아니라 버튼으로 하나씩 눌러가지고 속도를 올리고 그리고 내려서 속도를 내리는데 눌러가지고,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트립을 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크루즈가 아니고. 그래서 크루즈를 설정을 해놓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자꾸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려고 하는데, 이 레버를 그냥 습관적으로 현대차를 시승할 때 그게 몸에 배 있어가지고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익숙해지면은 괜찮은 거니까 그렇고요. 예전에 K3 GT 모델을 탔을 때는 이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해놓고서 금방 핸들에서 손을 떴을 때 한 10초? 10몇 초 지나면은 바로 핸들을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요 소울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이제 시승 중 실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오래가요. 10초가 아니라 지금도 놓고서 영상을 찍은 지가 지금도 한 20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잡으라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또 짧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길게 되고, 뭐 차종마다 틀리고 로직이 다른 건지, 하여튼 소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잡고 있는데도 차선 유지도 굉장히 잘하고 가운데로 잘 잡아도 가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나 왼쪽 차선으로 쏠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가고, 그리고 핸들을 놨을 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 편하기는 한데, 소울 부스터에서 장착된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오토홀드가 없잖아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오토홀드가 없어서 지금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설정한 상태에서 정확히 정차까지 하지를 못해요. 가다가 앞에 차가 섰을 때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작동이 이제 꺼지면서 비활성화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핸드브레이크로 사이드가 작동되기 때문에 정확히 멈춰서 오토홀드가 있어야지 차가 정차했을 때 잡아주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차가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데, 지금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소울이, 그래서 완전히 정차까지는 못해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정차까지는 아니고 거의 정차 직전까지 가서 그 작동이 해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울 부스터 연비가 이제 1.6 터보 엔진하고 7단 DCT 미션이 적용이 돼가지고 연비가 지금 공인 연비로 보시면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11.2km 정도 리터당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시승을 하면서 탄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한 150km 정도 탔어요. 시승차를 받아서 150km 탔는데 평균 연비는 한 10.4km 정도, 시내 연비가 11km고 복합 연비가 12km 정도의 브로셔에 나와 있는데 제가 10.4km, 5km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도 안 막히는 뭐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고속도로를 달리면 당연히 더 그 이상의 연비를 보여줄 것이고, 제가 주로 타고 다닌 곳은 이제 시내에서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도 안 막힐 때 달리면은 어느 정도의 차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쏘는 주행도 하고, 그러니까 연비 주행을 일부러 하진 않아요. 시승차를 받아서 탈 때는. 왜냐면은 연비 주행하면은 그 차에 대한 느낌도 좀 알 수 없을 뿐더러, 연비 주행하는 거 자체가 시승기에서 연비 위주로 주행하면 어쨌든 연비가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우리가 매일 연비 주행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다 서다 하고 완전히 서는 경우도 있고 고속으로 빠른 길을 달리는 그런 주행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비는 이 정도면은 뭐 원래 1.6 엔진이라고 하면은 더 잘 나와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연비에 목적을 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운전 재미를 보장해주는 그런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연비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울 부스터 모델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게 HUD가 적용이 됐어요. 팝업식으로 시동을 켜면은 올라왔다가 시동을 끄면은 다시 내려가는 이쪽에 팝업식의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컴바이너 HUD라고 기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인성은 어느 정도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도 잘 보이는데, 이게 팝업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보를 제공하긴 하는데, 일반 예전부터 BMW나 아니면 기아 스팅어 K9 고급차에 들어가는 안쪽에 매립돼서 유리에 반사시켜주는, 전면 유리에 반사시켜주는 거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시인성은 떨어져요. 뭐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으면 좋긴 하죠. 그리고 시동을 걸면은 나왔다가 시동 끄면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냥 지금도 끌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앞에 보이는 게 시야에서 좀 가린다, 올라와 있는 틀이, 그러면은 또 누르시면은 버튼을 이용해서 지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들어가면은 사용을 안 할 때, 하기 싫을 때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10.25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여서 이게 보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아이패드나 태블릿처럼 가로로 세로로 긴 게 이제 테슬라나 아니면 뭐 르노 삼성 차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그 버튼 누르는 건 그게 조작이 편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 이 8인치에서 넘어가서 이제 10.25인치까지 늘리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볼 때도 잘 보이고 하지만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런칭 행사 때도 3분할이 돼서 지도도 볼 수 있고 AV 미디어도 확인이 가능하고 뭐 운행거리나 다른 정보 이런 것까지도 3분할로 해서, 이게 예전에 EQ9 100 볼 때 그때 처음 봤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아래쪽 차급에서도 계속 적용이 되는 거를 보니까 되게 반가운 옵션인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전류는 맥퍼슨 스트릿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후륜에는 CTBA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찾아보면은 멀티링크는 아니고 토션빔에서 좀 개선되고 변형된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승차감을 좀 부드럽게 잘 잡아주고 한다기보다는 좀 딱딱하면서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물론 공간적인 거나 실용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트렁크도 넓고 앉아있는 공간도 뭐 안락하고 승차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승차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서스펜션, 후륜 서스펜션 차이가 아닌가. 지금 시승을 하면서 소울부스터 차량이 그렇게 뭐 많이 무거운 차량도 아니고 엔진 자체도 터보 엔진이어서 나가는 느낌이 막 시원한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재미있게 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스티어링 휠도 D컷으로 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까지 달려 있습니다. 물론 패들 시프트를 운전하는 때 재미있게 사용할 수, 기어 변속을 하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개인적으로 패들 시프트보다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바꿔놓고 S 이제 기어봉을 옆으로 기어노브를 밀었을 왼쪽으로 당겨주면 스포츠 모드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스포츠 기어에서 놓고서 운전을 하는 게 더 재밌게 드라이빙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도 스포츠로 변경을 하면 계기판 여기 4인치 LCD 계기판에서 변경이 떠요. 그냥 속도만 나오다가 스포츠 모드가 아닐 경우에는 속도만 나오는 그런 계기판이 이제 스포츠 모드를 넣었을 때 속도와 함께 왼쪽에 토크도 나와 있고 터보 마력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눈금으로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옵션은 풀옵션인데 차량 등급이 그렇게 높은 등급까지는 아니잖아요. 보시면은 뭐 K5 당연히 K7까지 차량 가격이 안 나오고 K5보다도 쌀 수 있는데 편의성이나 이런 옵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K5도 곧 풀체인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뭐 확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풀체인지 되는 모델들은 뭔가 새로운 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걸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소울 부스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옵션 자체에서도 크루즈 컨트롤 같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주고, 이런 내비게이션도 10.25인치짜리 와이드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넣어주고 굉장히 편해요. 무선 충전 시스템도 아주 넣기 좋은,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그런 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스마트폰이 다 무선 충전이 되는 핸드폰이 출시가 되고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만 넣어두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넣어지는 각도랑 이런 놓는 위치가 기아 자동차가 좀 더 편하고 잘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기아 소울 부스터 3세대 모델 시승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 소울 부스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아차가 갈수록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기아차를 타고 나니까는 또 이전에 시승도 바로 또 기아차였잖아요. K3 GT 모델을 탔었는데, 니로가 이제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왔죠. 페이스리프트된 니로도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를 탔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또 새로 나왔다고 해서 그 차량도 한번 기회가 되면 시승을 해보고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WTV 소울 부스터 3세대 풀체인지 모델 시승기는 여기까지고요. WTV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어서 더 열심히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